오늘 주제통합 6강인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의견 예측 주장 결론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얘기를 해볼게. 이 의견 예측 주장 결론이 요지 결론 수렴하고 요지 결론을 포착해야 요지 일관성을 반드시 챙길 수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리고 참고로 의견 예측은 의도 목적 수단 방법과 밀접하다고 얘기했었다. 자, 이제 가나인데 가텍스 첫 단락에 일단 뭐 세 번째 줄에 실정법 예로서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 예이다 이렇게 나가는 반복 변화 구역이겠지. 반복 변화 구역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바로 그 밑에서 법률 해석하면서 이제 연결점이 된단 말이야. 법률 해석, 실정법 해석 보이지? 참고로 그 앞에 이 문제 있으면 이제 이거는 Q&A 형식이지. Q&A 형식의 두 번째 각도에 가깝지. 문제나 해결책. 해결책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일단 스탠바이 해야겠지. 그리고 또 역시 이 문제 실정법 연결점 구역에서 다음 단락과 연결점이 된단 말이야. 그럼 실정법 해석의 목표는 무엇일까? 또 이제 Q&A 형식 때려. 이거 이제 묻고 답하기겠지. 그리고 나오는 게 견해. 이제 이게 의견 예측 주장 결론인 거지. 견해. 그리고 내가 여기 박스 설정했는데 파악하기 위해 해석 목표 파악하기 위해 의도 목적이야. 의도 목적이 이제 요지 결론과 밀접하다고 했잖아. 그럼 거기에 또 반복 변화 구역이 나오는 걸 보라고. 그리고 이제 해석 방법을 얘기하는 거겠지. 연결점이겠지. 물리, 체계, 뭐 역사, 목적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약간 케이스 2의 특징이 보이는 거야. 물리 해석에 다시 한번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물리 해석만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럼 이제 해석 쪽에서 일단 물리 해석 쪽에 무게 중심이 좀 있는 거지. 그럼 나 텍스트 보면 첫 단락 걸쳐서 오른편 넘어가면 첫 줄 위조, 변조 이런 말 나와. 그리고 허위 작성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자, 그럼 위조, 변조, 허위 작성 말하고자 하는 거 두 마리 이상이면 비교 대조를 신경 쓰라고 했지. E에 B에 그런데 이렇게 나가잖아. 그리고 무엇을 통해 무엇 하려는 목적, 의도 목적, 수단 방법 이렇게 이해주고 그 이하에서 기업과 니은, 공문서, 사문서 나오지. 그리고 이제 위조, 변조, 허위를 다시 설명한단 말이야 여기서. 그렇지? 그리고 다음 단락 내려와서 전자기록, 문서 하면서 얘기하는데 전자기록, 블라블라블라 법조문 신설됐다 그랬어. 그럼 이게 다음 단락 연결점이야. 이 조문 신설된. 근데 거기서 뒤에 이어지는 게 이제 위작이거든. 근데 다시 윗단락으로 올라가면 위작과 변작이란 단어가 있잖아. 그리고 그게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로 되거든. 의도 목적이지. 그러니까 이 구역이 중요하니까 의도 목적으로. 그럼 이 텍스트의 요지 결론 쪽에 밀접하다는 얘기야. 이 구역이. 그럼 저 마지막 단락에 보았다. 밑줄 친 가 문제. 본 것이다. 보았다. 이렇게 의견 예측 주장 결론.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거 두 마리 이상이 있으니까 비교 대조가 역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구역들도 조심하고 스탠바이 해야 된다는 거지. 7강. 여기서는 과학기술이에요. 다시 한번 과학기술은 원리나 구조를 설명하는 루틴이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때 과정 단계별 설명을 하고. 근데 과정 단계별 설명을 할 때 A는 B이다, 말한다, 뜻한다, 개념명칭 화제 형식이 빈번하고, 그 다음에 원인 결과, 인과지, 인과 연속되는 게 역시 빈번하고, 원인 결과 인과가 연속될 때는 최종인과 구역에 좀 주의를 하고, 이 두 구역에서 페이크를 쓰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역시 첫 단락에서 세 번째 줄에 수소 연료 전지 원리 하면서 산화극, 환원극, 전해질, 전기도성 구성 얘기해. 그리고 이제 기억 밑줄 친 수소 연료 전지야. 이게 구성이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 단락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산화극하고 환원극을 이제 각각 하나씩 얘기해. 그런데 역시 구성에 관련되는 도선하고 전해질 세 번째 단락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지. 자,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산화극, 역시 세 번째 단락에서는 환원극 얘기하다가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에 와서 결국 하면서 최종인과 구역이 여기야. 전체 반응 하면서 그 자발적 반응이란 개념이 나오거든.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연결점이 돼. 자, 그렇다면이라면 이게 최종 결과 구역이겠지. 이렇게 최종 결과 구역이 연결점 되면서 그럼 왜 일어나는 거냐? 이게 이제 이 A 블록의 토픽이겠지. A 블록의 토픽. 그리고 이 네 번째 단락 A 블록에서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을 얘기한단 말이야.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발열 반응 임으로 즉 반복 변화하면서 여기가 최종 결과 구역이야. 그럼 이런 구역에서는 문제가 나올 거야. 스탠바이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잠깐 다시 앞으로 가게 되면 네 번째 단락에서 내가 케이스 2라고 적어놨어. 더 중요한 건 흐름이 결정한다는 게 케이스 2잖아. 그럼 산화, 환원 설명하다가 결국 하면서 전체 반응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가 연결되면서 그럼 자발적인 게 뭐냐? 그럼 결국 이 두 개를 결합시켰을 때 전체 반응의 그 원인을 얘는 더 중요하게 어필하려고 하는 텍스트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 텍스트는 연료전지 초단락 이렇게 시작해. 그럼 가나 결합시켰을 때 얘는 메인 토픽이 되겠지. 가나 결합시켰을 때 중심화되는 게 결국 연료전지지. 그러다가 얘는 니은 고온 연료전지 해서 가령 반복 변화하면서 반면하면서 비교되죠. 세라믹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작동 온도에 따른 거, 그다음에 연료 공급 방식에 따른 거 얘기했는데 결국 기구 직접 연료 전지 나오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세 번째 단락에서 직접 연료 전지 이렇게 나가지. 다시 위로 두 번째 단락 올라가면 간접 연료 전지 메탄올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해. 계질기가 나오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또 세 번째 단락 내려오게 되면 계질기 이런 구절 보이지. 그럼 결국 직접과 간접이 이 토픽 연결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문제가 된다 이런 말 보이잖아. 문제가 된다 하면서 블라블라 하다가 직접으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따라서 최종 DMFC 전체 반응도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서 눈치 까야지. 가나 전체 가나를 결합시켰을 때 연료전지의 전체 반응 쪽이 이 텍스트의 키라고 하는 거를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지. 알았지? 근데 8강인데 여기서는 이걸 어필해 볼게. 자, 학자가 나와. 즉 사람이지. 무슨 주의, 무슨 주의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의견 예측 주장 결론이 요지 결론으로 수렴한다는 게 거의 51%야. 자, 가에서 첫 단락에 미셸 푸코 이렇게 시작한다. 얘가 학자거든. 현대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렇게 나가지. 그리고 밑으로 유토피아, 헤테로토피아 두 개가 나오니까 앞에 반면 비교대조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비교대조 구역이 중요하니까 반복 변화 그 이하에 이어진단 말이야. 그럼 첫 단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이 최종 인과 구역일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단락에서 푸코는 헤테로피아 이랬어. 그럼 얘가 좀 더 중요하겠지. 그럼 얘가 무게 중심이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 푸코 블라블라 하다가 만들고자. 밑으로 다수를 위해 의도 목적이지.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줄에 보면 블라블라 사회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다수를 위해 공간과 차별에 대한 강조하였다. 이게 의견 예측 주장 결론이지. 그래서 이제 인과로 이어지지. 나오는 게 바깥의 공간이야. 그 바깥의 공간. 그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바깥의 공간 이렇게 되지. 토픽의 연결점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반드시 있다는 거지. 반드시 있다는 거야.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보게 되면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이하에서 요 의견 예측 주장 결론 구역이 그 다음 단락에서 연결 구역이야. 그 다음 단락 연결 구역이야. 보이지? 자, 라텍스트에서는 세 번째 줄에 부르통이 나와. 역시 또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장했다, 보고, 강조했다, 의견 예측 구역이 나오지. 그럼 이쪽 구역은 51%라니까. 이건 주관적인 게 아니야. 예측할 수 있는 거지. 텍스트 전개의 흐름상에서. 두 번째 단락 부르통 당연히 나의 메인 토픽이겠지. 부르통. 그러다 프로이트 꿈의 해석을 가지고 하는데 쭉 내려와서 르네 마그리트가 나와. 르네 마그리트에서 데베이즈망. 그럼 데베이즈망 연결 구역이지.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연결점 구역. 그다음 마그리트. 그럼 마그리트가 뭐라고 했는지 블라블라. 이 구역이 이제 키가 되겠지. 오케이? 이게 의견 예측 주장 결론. 자, 다시 9강이야. 여기서 또 원인 결과는 조건 근거와 좀 접점이 있다는 걸 한번 얘기할게요. 원인 결과 조건 근거가 연속되면 최종 인과 구역 쪽에 좀 체크할 준비를 해줘야 돼. 근데 자, 첫 단락 지급 준비제도 이렇게 시작하다가 쭉 내려가다가 내가 여기에 이제 빡 쳤는데 보이지? 결과적으로 보이지? 여기 내가 슬래시 해둔 게 원인 결과 조건 근거 원인 결과 조건 이런 식이야. 요 구역이 최종 인과 구역이기 때문에 체크해 본 거야. 그러니까 이 구역에서 바로 지급 준비제도 이렇게 연결점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신용 창조가 추가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토픽이지. 그러니까 신용 창조 쭉 설명하다가 여기서 신용 창조 이렇게 또 연결점 되는 구역이지. 그럼 여기서 신용 창조 과정을 또 설명하잖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근데 그 과정이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면 또 여기 최종 인과 구역. 여기. 오케이? 나의 첫 단락에서도 일반적으로 경제 정책 설명하다가 따라서 하면서 최종 목표, 중간 목표 이런 구절이 있어. 근데 넘기면 두 번째 주에 통화량 이자율 하면서 최종 목표, 중간 목표 또 보이죠. 최종 목표, 중간 목표. 그리고 거기 밑줄친 부분 문제가 있어. 그럼 두 번째 단락 내려갔을 때 쭉 통화량부터 얘기해. 당연한 거 통화량 이자율 제시했으니까. 맞지? 통화량 설명해. 이거 쭉 제하율을 낮추면 지급 준비를 조절하면 중앙은행이 시중에 채권을 매입하면 이게 다 이제 원인 결과와 통하는 조건 본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슬래시가 연속되는 거지. 그럼 요런 구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내려와서 통화량 이자율.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접점이 있는 거 맞지? 그럼 중간 목표. 그럼 결국 최종 목표를 위해서 중간 목표 설정을 하는데 중간 목표가 최종 목표와 긴밀하니까 지금 계속 중간 목표 쪽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쉽지 않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쉽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지. 또 밑으로 쭉 내려오면 현실에서 이러한 목표는 다 어렵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왜 문제가 있는지 뭐뭐하면 뭐뭐하여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럼 이 그림에서 어렵다, 쉽지 않은 것이 이 최종 구역인 거야. 그래서 네 번째 단락 마지막에 요게 연결점 되면서 힘들기 때문에 블라블라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인과 최종인과 연속되는 구역. 근데 이 부분은 냄새를 맡으라는 거죠. 네, 10강인데 자, 다시 말할게요. 토픽 연결점 구역은 때려주기도 놓치면 안 돼. 토픽 연결점 구역은 때려주기도 놓치면 안 돼. 학자나 무슨 주의자들 나면 의견 예측 주장 결론을 스탠바이 해야 돼. 그건 요지 결론 구역이니까. 그럼 이거 보면 반드시 문제 출제 구역이라고 봐도 무방해. 선택지 등장 구역이라는 것이. 자, 가드 봐봐. 첫 단락에 올리 백 이렇게 시작해. 블라블라블라 보았다 이러지. 블라블라블라 주목한다 이러지. 그리고 해방적 파악하면서 다음 단락 연결점이 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다 두 번째 단락 얘기하면서 세 번째 줄에 파국이 반드시 블라블라블라 보았다 의견 예측이야. 파국 나오는데 그게 두 번째 단락 마지막 구역에서 다음 단락으로 연결점 구역이 돼. 그럼 세 번째 단락 기후 변화에 대해서 카트리나를 예를 들어가 설명한 거지. 그리고 네 번째 단락 파국론 이렇게 나와. 그리고 마지막에 뭐뭐하기 위한 뭐뭐하고자 보았다. 이게 의견 예측 주장 결론 수단 방법 쪽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뒤에 나 텍스트 라트로 마찬가지야. 나 텍스트 마찬가지야. 의견 예측 주장 결론. 요 구역은 요지 결론, 그다음에 요지 일관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은 스탠바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